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의 시황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도 어제 좀 조정받았고요. 우리는 이제 어제 충격을 딛고 다시 빠르게 좀 돌아선 상황인데 12월 흐름들 또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어떨까요?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재료가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백신의 재료도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이슈는 거의 없어요. 있다면 차기 정부가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뭐 시장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뉴스는 바이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골이 좀 아픈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임기자가 누구냐에 따라 또 시장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재무부 장관이 자네 앨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시장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시장은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를 더 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의 시장 친화적인 자가 재무부 장관이 됐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그 이상의 재료는 지금 미국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그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2008년대 그 서프라임 모기지나 리먼브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 제로금리를 가고 양적 완화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트럼프가 다시 아시겠지만 감세를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고점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오면서 쭉 빠졌을 때 금리 정상화했던 부분이 양적 완화를 다시 제자리를 돌리면서 시장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니까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대선 초기 국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저는 뭐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세 판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확장세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하고요. 기술적으로 정말 상승 없이 조정만 있었을 경우에 시장에서 방향성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석에 따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2009년도 이후로 조정다운 조정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조정도 아니죠. 단기적으로 코로나 악재로 빠졌지 결국은 제자리로 다 갔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원래 대세 상승은 그러니까 하락이 깊어지면 대세 상승은 이렇게 롱 포지션으로 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짧게 올라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조정을 줬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상승 중 일시적인 흔들림 그리고 제자리 복귀 이렇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제자리 복귀한 시점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복귀하는 시점 동안에 했던 게 뭐냐면 금리 정상화였어요. 양적 완화를 일부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 투자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만 뚫으면 날아간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뚫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한 파동이 다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이런 개념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나왔던 자리고 재료가 지금 없어요. 새로운 부양책이 나와야 되고 경기가 지금까지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국면도 아니고 미국만 엄청 좋았다가 일시적 코로나 때 무너져서 지금 조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더 넓어져 갈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돌파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추수감사절 동안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다는 것을 미국 시장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은 굉장한 상승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파돼도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지금 부재한 상태다. 아시겠지만 미국도 선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요. 당선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 뭐 시장에서는 자꾸 바이든이라고 하지만 당선자 받을 때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국도 혼란한 상태인데 시장을 끌어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똑같아요. 변화가 뭐 있어야 사실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근데 이걸 왜 계속 보여줄까요? 항상 미국 시장이 G1이잖아요. 미국이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아시아 시장은 감기 듭니다. 우리나라는 감기가 아니라 독감 걸리잖아요.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별도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체는 오산이에요. 미국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해 더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미국이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추세는 벌써 몇 년 전에 그온 추세는 벗어나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 그거를 본다면 시장의 모습 너무 낙관으로 가려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삼성전자 매매가 좀 장난이 아니었죠. 동시호가에 뭐 한 600만 주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1200만 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매물 폭탄이었어요. 저는 어저께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리밸런싱이라는 뭐 이유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매도하고 프로그램에서 2조 4천억이 나오고 선물에서 6천억이 나왔는데 그럼 합의가 얼마냐면 5조 4천억이 나왔어요. 지수가 1.6%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물량이 나왔나 봤더니 삼성전자가 1200만 주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완전 ATM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200만 60주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번에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 때 삼성전자를 끌어올렸어요. 삼성전자 산 주식이 4천만 주. 그러니까 65억 주에 4천만 주면 큰 건 아니죠. 그래도 많은 거죠. 뭐 단기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나간 게 2천만 주 넘게 나왔어요. 벌써. 요 며칠 사이에. 그러면 만약에 2천만 주가 또 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에서 견딜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폭발적 물량이 들어와서 주가를 업그레이드 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천만 주가 더 나간다면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죠. 하루에 1200만 주 나가는데 2천만 주 나가는데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나갈 수 있고 2, 3일 안에 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리밸런싱이라는 이유 치고는 너무 많이 팔았고 한 종목에 너무 몰렸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리밸런싱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매매 별로가 없는데 주가가 1%가 올라요. 우리나라 체력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생각 정도입니다. 물론 어저께 받아낸 거 보면 오 엄청 강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시장이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파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리밸런싱을 이유로 물량이 나가기 시작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3월부터 외인은 계속해서 매도였어요. 10월까지 매도고 11월만 매수였어요. 그 11월 매수의 4천만 주가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그럼 그게 7조 정도 들어왔는데 어저께 나간 금액으로 따져보면 11월 달에 들어온 돈이 상당 부분 이탈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버티고 오늘 올라온 거 이걸 믿으면 되겠나라는 갑자기 의심이 확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막판에 버리거나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에 만약에 버리면 이달 12월 달이 11월 달 상승분을 다 까먹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물이 오늘은 80만 주 상승분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따가 또 오늘 이후로 2, 3일 동안 어떤 변화가 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2600을 올라갔다가요. 어저께 하루 만에 그냥 순식간에 2600을 뭉개됐어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올라왔어요. 여기서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추세선을 다시 그었어요. 어떻게 그었냐면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주가가 이렇게 추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걸 이렇게 잘못 그렸으면 한번 내가 방송에서 시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었는데 그 연장선에 일단 저 꼭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2740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오늘 캔들 부분을 보시면 장대 음봉에 이렇게 잉태 형식으로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막판에 음봉으로 바뀌어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특히 258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는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은 뭐냐면 2740까지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확인하는 마지막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리밸런싱이 딱 뜨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리밸런싱은 핑계일 확률도 있다. 만약에 핑계라고 한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2580이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파란 종목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1000만 주만 더 나가도 일단 이번 상승은
다 제자리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수급의 모습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수급 중심으로 국내 증시 또 해외 증시 흐름 읽어주셨죠.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